안녕하세요. 오늘은 눈 드로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 인물화를 그리게 되면 보통 제일 먼저 그리게 되는 게 이제 사람의 눈인데요. 우리가 보통 눈을 그리라고 하면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그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쌍꺼풀 이렇게 넣고 단순하게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렇게 그렸을 때는 디테일한 표현은 안 되고, 만약에 나중에 조금 더 단순화된 눈 표현을 이제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눈의 구조를 알고 그걸 단순하게 그리는 거랑 이제 그걸 모르고 계속 이제 형식화된 약간 도형화된 이런 눈만 이제 그리는 거랑은 이제 차이가 많이 있게 되는데요. 이 눈 위치를 보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목구비가 가장 인상에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얘네를 실제보다 크게 그리게 돼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그래서 처음에 얼굴을 그리면 눈을 여기다가 그리고 코를 그리고 뭐 입을 그리는 요 정도 비례가 가장 일반적인 비례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그리면은 실제와는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돼요. 실제로 사람 얼굴 이제 두상이 있다고 쳤을 때 눈은 보통 여기 두상의 거의 가운데 부분에 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눈썹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반 정도 오는데 코랑 입이 들어가야 가장 정확한 비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위에서 내려다보면 머리카락이 좀 더 이제 많이 보이겠고, 좀 더 아래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좀 더 이제 좁아지겠죠. 그래서 귀는 뭐 보통 여기 코 옆에서 시작해서 뭐 눈끝까지 요 정도의 비례가 가장 기본적인 인체 비례인데, 요거를 큰 비례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눈 디테일을 먼저 한번 그려보실 거예요. 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유선형으로 생긴 모양을 알고 있지만, 서양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눈 아랫부분이 조금 높고 이 꺾이는 점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가 뭐 내려간다든지, 그리고 아래쪽도 이렇게, 이게 가장 일반적인 구조고, 동양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유선형에 가까워요. 높은 점이 이 정도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래도 이 정도로 이렇게 처지진 않아요. 살짝 오히려 올라가거나 이런, 오히려 우리가 보통 그리는 유선형 모양에 가까운데, 사람마다 이 눈이 가장 높은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인물화를 그릴 때 가장 첫 번째, 이 눈에서 이 수평선을 그었을 때 가장 높은 부분이 어디인지, 그리고 또 가장 낮은 부분이 어딘지를 체크를 해주어야 사람마다 다른 그 눈 모양, 어떤 사람은 눈 위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길 수도 있겠고, 앞이 더 이렇게 클 수도 있겠고, 그래서 여기 제일 높은 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인상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눈동자의 이제 크기인데, 눈동자를 그냥 이렇게 꽉 채워서 그리면 비례가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눈동자 같은 경우에는 시선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위를 보고 있을 땐 동그라미, 요 동공이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위를 보게 되고, 아래를 보게 되면 이렇게 걸려서 눈 모양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눈동자의 이제 요 반달 모양이 얼마나, 이 숨겨진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얼마나 보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시선의 방향이라던가 느낌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릴 때 드릴 수 있는 팁은 이 눈동자의 이 부분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 생기는 이 여백 모양 있죠. 이 여백의 모양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그 넓이를 잡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들어갈 때인데, 눈을 이제 외곽선만 단순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눈의 구조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옆에서 봤을 때 우리 이제 눈두덩이 부분이랑 쌍꺼풀, 그리고 여기 눈 아래 점막이 이렇게 있고, 눈동자가 들어간 다음에 아래에도 물론 점막이 있고 받쳐주는 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광대가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선으로 그렸을 때는 이 눈 부분의 입체감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과 이 점막 부분을 특히 잘 챙겨주셔야 눈이 약간 볼록한 입체감을 가지게 됐다는 느낌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눈 앞머리 쪽에 있는 이 점막,
이거 아시죠? 눈 앞에 있는 얘를 그려주면은 좀 더 사실적인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눈에 이제 굴곡을 잡아주고 여기 이제 명암을 넣어주고 디테일한 표현을 할수록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는데, 일단 눈을 그리는 과정을 한번 드로잉으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내가 어느 정도 사이즈로 눈을 그릴지 연한선으로 먼저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눈 앞머리 부분부터 눈꼬리까지 연한선으로 힘을 최대한 빼서 나중에 지우거나 했을 때 얼룩이 지지 않게 그냥 가볍게 잡아주세요. 이 부분에서 너무 정성을 들이시지 마시고, 이 라인이 나왔을 때 처음에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 눈 앞머리와 눈꼬리 부분의 기울기인데요. 이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갔는지, 어떤 눈이 살짝 처져 있으면 이 기울기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내려갈 것이고, 이 부분을 처음에 높낮이를 체크를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동자의 위치를 가볍게 잡아보신 다음에 눈의 점막의 두께와 쌍꺼풀의 위치도 가볍게 잡아보세요. 아래도 점막을 잡아주고, 눈 밑에 주름도 뭐 가볍게 잡아주실 수 있으면 잡아주시고, 눈썹도 대략적인 기울기를 보시면서 연한 외곽선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고 나면 이제 조금 더 정확한 묘사를 하게 되는데, 얘가 이렇게 쭉 이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눈 앞머리에서 시작해서 점막이 시작되는 부분이 나오고, 여기는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게. 그리고 이 부분의 점막은 거의 이어지기 때문에 거의 연결된 상태로 아랫부분을 잡고, 그리고 보통 눈 앞머리 점막이 시작되는 부분은 이렇게 살이 살짝 꺾이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점막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눈동자의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해 주시고, 쌍꺼풀의 위치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공의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큰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명암을 가볍게 한번 넣어 보실 거예요. 명암을 넣을 때도 아까 처음에 이 가이드 선을 그려준 것처럼 힘을 쭉 빼서 명암을 쓱쓱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때 주의하실 게, 쌍꺼풀이 여기가 이렇게 허옇게 남지가 않아요. 옆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 부분이 이렇게 접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림자가 지게 되면 얘가 튀어나온 만큼의 그림자가 아랫부분에도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도 마찬가지로 연한 선으로 그림자를 넣어주세요. 오늘은 좀 가볍게 그리는 거니까 명암은 살짝 그냥 거칠게 넣을게요. 그리고 점막 아래는 당연히 이제 그림자가, 빛이 위에서 온다면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이겠고, 그리고 이 점막이 여기 아래가 그림자가 생기면 아까 얘랑 마찬가지로 눈동자에도 그늘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동자 부분도
가볍게 명암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빛이 만약에 왼쪽에서 온다면 눈의 오른쪽에도 그늘이 이렇게 살짝 지겠죠? 어떻게 보면 사람 눈알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굴을 그릴 때처럼 여기 밝은 부분이 있으면 위쪽이랑 아래쪽이 모두 그림자가 생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양옆이나 아래에도 가볍게 명암을 넣어주시고, 일단은 정밀한 묘사를 들어가기 전에 대강 이렇게 전체적으로 명암을 확인할 수 있게 그냥 다 칠해주세요. 그리고 점막 앞부분에도 명암을 살짝 넣고, 이쪽 눈 점막이 이렇게 나오면서 생기는 아래쪽 그늘, 이 부분에도 명암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형태가 그래도 얼추 맞고 괜찮은 것 같다 싶으면 그때 묘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쌍꺼풀 같은 경우 이렇게 깨끗하게 딱 져 있다기보다는 주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디테일들도 지금 단계에서 넣어주세요. 이제는 형태를 확인을 한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명암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넣어주셔도 돼요. 주의하실 건 나중에 뭐 명암 넣는 거 설명할 때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인체에서는 뭐 계단처럼 이렇게 딱 각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살이나 피부든 접혀 있어 보여도 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접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절대 이렇게 명암 대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그라데이션이 생기면서 명암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간톤이라고 하는데, 이 밝은 데와 어두운 데를 연결해준 중간톤을 항상 잘 챙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눈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눈동자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위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받으면 이 양옆이 어두워지고 가운데는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끝까지 밝은 부분을 잘 남겨주세요. 그리고 눈동자 부분을 들어갈 건데, 눈동자 부분에는 보통 하이라이트를 좀 잘 남겨주실수록 그림이 사실적이에요. 뭐 원하는 부분에 지우개로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두셔도 좋고, 아니면 다 끝나고 나서 뭐 지우개 같은 걸로 지워내셔도 돼요. 눈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은 이 동공이에요. 여기는 만약에 형태가 이미 스케치가 완벽하게 끝났다면 그냥 자신감 있게 확 찍어주세요. 그리고 홍채 역시도 이 부분, 아까 여기에 그림자가 생긴 것처럼 이 눈꺼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른 홍채 부분보다 이 부분이 조금 더 어둡게 됩니다. 그리고 홍채 명암 넣을 때 아까 처음에는 연한 선이라 가볍게 넣었는데, 실제로 마지막에 묘사를 해주실 땐 이 홍채의 결방향대로 선을 써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선이 딱 끝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톤을 넣어서 부드럽게 펴주세요. 그리고 여기 홍채 끝부분에 우리 눈을 자세히 보면
조금 더 살짝 진해지는 눈동자가 끝나는 부분에 라인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어둡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앞머리로 내려와서 이 부분도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그림자를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잡아주세요. 속눈썹이라든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가장 마지막에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중간에 이런 걸 얼마든지 수정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괜히 속눈썹 그렸다가 지우면 얼룩만 더 많이 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막도 이 부분은 이제 아래로 향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쪽으로 향한 부분은 좀 더 밝아지겠죠? 여기는 빛이 오는 윗부분을 향하고 있으니까 밝게 남겨두시고 아래쪽에 주름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눈의 큰 모양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지우개 같은 걸로 이제 조금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듬어 주시면 돼요. 지우개 끝이 뭉툭하면 너무 많이 지워지기 때문에 칼로 이렇게 끝부분을 항상 뾰족하게 만들어서 써주세요. 지우개로 가장 밝은 부분이나 피부의 광택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못 지우면 연필선이 이렇게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진하게 내가 들어갔다 싶은 부분들은 지우개를 이렇게 눌러주면서 지워주시면 돼요. 하면 큰 모양이 어느 정도 나왔고 이제 눈썹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눈썹은 처음부터 이걸 그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결은 절대 그리지 말고 눈썹 전체에 명암을 먼저 쭉 잡아주세요. 이때 선이 너무 거칠어지지 않게 되도록이면 한 방향으로 연필선을 붙여서 들어가 주세요. 보통 여기 코랑 연결되는 부분에 명암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죠. 여기서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더 그늘이질 거예요.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 네. 잠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는 사이에 초콜릿을 주워 먹었더니 얼룩이 이렇게 생겼네요.
아무튼 눈썹 아래쪽에 있는 명암을 이렇게 연결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눈썹을 가닥가닥 잡아 주실 거예요. 눈썹을 그리실 때는 제일 앞머리에 있는 그림들부터 좀 진하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사항은 선을 쓰실 때 선을 그냥 이렇게 이 선이 아니라 살짝 연하게 갔다가 띄우고 눌렀다 뜨는 이 선을 써주실 거예요. 요거는 처음에는 잘 안 되고 연습이 좀 필요한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옆에서 본 종이라고 쳤을 때 연필이 약간 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실제 내가 그리는 선 길이가 이만큼이라면 연필을 한 요 정도부터 해서 시작해야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요거는 연습을 조금 평소에 해주시면 좋은 선이에요. 처음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이게 좀 평소에 쓰지 않는 선이고 이런 근육 방향이기 때문에 연습이 조금 필요하세요. 아무튼 여기 눈썹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도 요 눈썹 그리실 때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뭐 이 정도로 들어가는 선보다는 처음에는 그냥 여기 이렇게 딱 집어넣고 이렇게 들어가는 선을 써주셔도 무방합니다. 앞머리에 있는 눈썹들을 그려주세요. 큰 거를 몇 가닥을 잡아놓고 방향을 이렇게 가다가 막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분 결을 먼저 큰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선을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간격을 살짝 벌려주고, 일자가 아니라 살짝 시읒자로 이렇게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선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뒤로 갈수록 위에서 내려오는 애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눈썹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마찬가지로 속눈썹을 들어갈 때도 여기 속눈썹 그려야겠다. 처음에 큰 애들을 방향을 이렇게 구역을 잡아서 잡아주세요. 이거 너무 신경 쓰여. 그리고 얘가 일자로 쭉 가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엉켜있는, 전체적인 길이나 볼륨감을 조절할 수 있게 계속해서 살짝 서로 간격을 주면서 들어가 주세요. 부족하면 충분히 나중에 더 채우실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쫙쫙쫙 다 채워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앞쪽으로 오게 되면 약간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휘어있는 애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점막에서 이 속눈썹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이랑 이 경계 사이 부분, 여기에서 속눈썹이 시작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양으로 많이 채우시지 말고 조금 더 속눈썹이 풍성해 보였으면 좋겠다 싶으면 이 메인 몇 개만 골라서 두께를 아예 살짝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주세요. 나머지 애들은 거의 보일 듯 말 듯하게 연한 선으로. 점막도 그림자를 이제 조금 더 진하게 잡아주고 여기 아까 눈동자에 생기는 그늘도 더 그려줄게요. 마찬가지로 이 아랫부분 여기 들어가는 속눈썹도 똑같이 큰 가닥들 시작하는 부분이랑 중간에 애들 모양을 관찰하면서 얘네들이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가는지를 크게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또 사이사이를 마찬가지로 채워주시고 살짝 이렇게 시작할 때 힘을 줘서 시작하면 처음 시작하는 부분 속눈썹의 두께랑 뒤쪽에 있는 속눈썹의 두께가 달라지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근데 전 여기 속눈썹 많이 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좀 괜히 징그럽더라고요, 약간. 눈 아랫부분도 명암을 내가 원하는 만큼 더 넣어주는데 약간 주름 느낌을 내려면 묘사를 한다기보다는 선을 약간 이렇게 간격을 띄운 선들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써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코를 그렸다면 이제 코로 이어지는 명암이 연결이 되겠죠. 이 정도를 하면은 기본적인 눈 모양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묘사를 좀 꼼꼼하게 해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약간 정밀 묘사를 해야겠다 그러면 아까 명암 여기 이렇게 넣었을 때부터 좀 더 아까 저는 선을 막 이런 선을 써서 명암을 넣었는데 좀 깨끗하게 그릴 때는 아까 속눈썹 쓸 때 설명드렸던 이게 연필 끝을 이렇게 띄우는 선 있죠. 요거를 써서 들어가 주셔야 연필이 얼룩 없이 면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림을 깨끗하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거는 뭐 그렇게 깨끗하게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빠르게 그리겠습니다. 이건 좀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동영상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 눈 드로잉을 해봤는데 눈을 그릴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기 눈 제일 높은 부분이랑 여기 눈꼬리와 눈 뒷부분 사이에 높이 차이라던가 여기 제일 낮은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얘는 지금 높은 부분이 여기 있고 낮은 데는 여기 있고 이제 눈꼬리 부분이랑 눈 앞머리의 높이 차이는 요 정도 요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눈동자 사이에 이 여백이 공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여백 모양 체크해주고 이제 내가 원하는 디테일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여기 명암을 넣으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중간 톤 넣는 것까지 해봤는데요. 집에서도 한번 이걸 따라 하시는데 아무 사진이나 조금 더 화질 그냥 잘 나온 거 있죠. 자세하게 나온 걸 보고 그리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이는 거를 생략하는 건 쉬운데 안 보이는 거를 우리가 상상해서 그리는 건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화질이 좋은 걸로 그려서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그냥 일단 보이는 거를 다 그린다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관찰을 해주면서 그리시면 됩니다.